토지 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단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발 부담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농지를 개발할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설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 가족, 친척들 간에 개발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농지 개발, 농지 보전 부담금 이거 알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농지 보전 부담금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지를 건축행위를 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죠. 이렇게 되면은 농지 조성 사업이라든가 농지 은행 사업 이럴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매겨놓은 게 농지 보전 부담금입니다. 이게 단어가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보면 농지 전용 보전 부담금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농지 보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요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지 보전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허가 면적에 이제 기준을 합니다. 근데 농지에 대한 허가 면적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또 용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 인터넷 사이트 토지이음을 검색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우리가 농지 보전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별 공시지가도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이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이음에 보면은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우리가 발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뭐 지적도나 임야도나 또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이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허가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접수가 되는 공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담당 공무원한테 그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보는 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갑구와 을구가 나눠지는데 보통 갑구는 이제 소유자가 갑구고, 을구 같은 경우는 지상권이나 근저당 설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혹시나 지상권이 금융권에 설정되어 있으면 이럴 때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를 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제가 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은 산정 방식이 간단합니다. 토지이음에 보면은 제가 안 그래도 이 토지이음을 출력을 한번 해왔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영상에 좀 올려드릴 건데, 이 토지이음에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30%, 그러니까 곱하기 0.3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57,600원 있는데 여기 곱하기 0.3을 한 다음에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곱하면 금액이 얼마 나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방식은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여기 보면 57,600원인데 57,600원에 30%를 했을 때 그 금액이 5만원이 넘어간다면 최대 한도가 5만원입니다. 뭐 6만원이든 7만원이든 8만원이든 넘어가도 상한선은 5만원을 기준을 잡습니다. 이게 제곱미터당 그 상한선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나왔을 때 곱하기 뭐 여기는 1322라 있는데 이렇게 곱하면 여러분들의 농지 보전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 면적이 좀 크고 상한선이 최대 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1억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개발 입지가 좋다고 해서 넓게 크게 다 개발하는 것보다 이런 꼼꼼하게 한번 그 계산을 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절차가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그 담당의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라고 공문이 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사람들이 낸다고 얘기를 해놓고 막상 허가 나면은 미루다 보니까 지금은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담당한테 제출하면 농지 담당자가 그 허가상에 큰 이상이 없다, 바로 사업자한테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면 이제 사업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 확인이 되면 허가가 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은 절차가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허가 접수 때 이게 일시로 납부할 거냐 아니면 좀 그 금액이 부담되니까 분할로 납부할 거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납부 뭐 부담돼도 금액이
자금 조달이 되면 일시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부담이 했나? 그러면 허가 신청상에 분할 납부를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납부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잠깐 서브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지 전용 허가를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또 토목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죠. 또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지난 영상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 링크에 달아 드릴 테니까 혹시 개발 부담금 못 보신 분들은 영상 한번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뭐 농지 전역이든 뭐 개발행위든 뭐 도로점이든 이렇게 서류를 접수를 하면은 담당들이 많이 보완 사항이 많이 나오는 게, 보통은 그 배수로 관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나오고, 또 농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성토, 흙을 좀 성토한다 그러면 이 흙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성토 반입 계획서. 흙을 이제 보통 농지는 도로와 맞추죠. 그러니까 성토 반입 계획서와, 또 하나는 혹시 인근에 이 성토를 하면서 비산먼지나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확약서도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임야 개발과 할 것 같은 경우는,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가 좀 뚜렷이 나타나지가 않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 조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할 때 이 경계 표시를 명확하게 하라는 게 좀 보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임야는 또 반대입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토 반입인데,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을 절토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사토 처리 계획서, 사토 처리, 이 흙을 어디로 반출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사실 오늘의 핵심 메인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인은, 여러분들이 농지 보존 부담금 세금 납부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농업인 주택입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지 보존 부담금이 면제입니다. 굉장히 큰 돈을 이렇게 세이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농업인 주택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이 농업인입니다. 말 그대로 농업인인데, 간단히 뭐 농업인에 관련해서는 이제 필요한 서류가 뭐 농지 원부,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그리고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좀 첨부하라고 하고, 또 한 가지 뭐 1년에 90일 이상 농업종사가, 이 말이 좀 참 애매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4대 보험이 뭐 다른 사업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또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 굉장히 좀 이런 걸 조건을 많이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농업인 주택은 우리가 이제 면적 660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한 200평이죠. 나누기 3.3하면 이제 평수 나오는데, 한 200평 이하로 했을 때 무조건 농업인 주택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농지를 보통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는데, 그 부분과 농업보호구역에 우리가 또 농업인 주택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어떤 행위 자체가 절대 농지 개념이다 보니까, 농사 이외에 또 이런 농업인 주택 이외에 행위 제한이 굉장히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하기 때문에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봤을 때는 농업진흥구역 같은 게 농업 그 주위에, 그 절대농지 주위에 뭐 혐오 시설이라든가 이런 위해 시설 이렇게 들어올 염려가 없죠. 농업 관련 시설만 이렇게 한정돼서 극도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느낌상 이렇게 그린벨트에 집을 짓고 사는 뭐 이런 느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 제 표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인 주택 같은 경우는 참고로 허가받고 준공 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일반인,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한테 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농지 세금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니까 의외로 저는 임야 개발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농지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요 앞에 또 농지 성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실시간으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측에 또 농지 성토할 때 조심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임야 개발 또 세금이 있죠. 세금하고 또 용역 관계가 또 다른 허가 사항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제 좀 푸근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기분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옛날 생각해서 연을 날리고 싶은데, 이렇게 연 날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가네.
설명절 때는 뽀빠이 강정을 먹고 싶은데 해줄지 모르겠네.